캄보디아에 도착해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겠다는 기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졌습니다.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오늘만 이렇게 많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한 공간 안에서 전부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자는지, 누가 어디까지 같이 쓰는지, 어디까지가 우리 공간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식구들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가족과의 재회가 아니다. 저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시우 곁에 있고 싶었고, 신웅 곁에 있고 싶었고, 적어도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까지 냈고, 생계 불안도 감수했고, 그 모든 걸 안고 캄보디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도 참고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곁에 온 거니까 적응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저도 일부러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많은 집 분위기에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편한 걸 넘어서 삶 자체가 너무 얽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조용한 시간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온전히 가족끼리만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고, 신웅과 조용히 이야기할 공간도 없었고, 시우를 편하게 안아볼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과 같이 숨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가족과 같이 있는 것조차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신웅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고 가족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한 집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제대로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참아야 하나? 이건 내가 맞춰야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가?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운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처럼 선을 긋고 보면 편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결국 다 같이 버티는 삶이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상태로 계속 같이 사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자라야 하고 신운도 쉬어야 하고 저도 가족과의 시간을 제대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장기적으로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고 느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생활 동선, 프라이버시, 아이 돌보는 문제,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 캄보디아에 만들어둔 작은 기반,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 같이 떠올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한 집에 전부 섞여 사는 게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각자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 같이 덜 망가지겠구나. 그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더 엉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가족이 많으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뜻한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 버티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 감당하는 문제도 다릅니다. 그게 한 공간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따뜻함보다 피로가 먼저 커집니다. 저는 딱 그걸 느꼈습니다. 가족 곁으로 왔는데 오히려 더 정신이 없고 더 숨이 막히는 현실. 그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분가를 시키자. 각자 따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다 같이 덜 힘들고 그래야 우리 가족도 숨을 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는 제가 예전에 사두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크게 대단한 땅은 아니었지만 나눠서 쓸 수는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땅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 쪽, 처형 쪽, 처남 쪽, 처제 쪽 각자 따로 분리해서 조금이라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불편해서 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붙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덜 무너지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분가만 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따로 산다고 해도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가족과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나눌지, 얼마나 지원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할지 그 모든 걸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캄보디아 1년은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삶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결국 땅을 나누고 각 식구들을 분가시키기로 결심한 뒤 왜 4,000달러를 들여 각자 생계를 시작하게 해줬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